안녕하세요. 나라라 슈퍼커브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차를 샀다고 계속 떡밥을 뿌리고 다녔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떡밥을 한번 회수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말을 조금 더듬거나 속도가 좀 느릴 것 같아서 지금부터 차에 대한 설명은 후시 녹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양주의 문버드라는 카페고, 거기서 샌드위치랑 커피 먹고 편집 좀 하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시 녹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희는 지금 타고 있는 혼다의 110cc 슈퍼커브와 125cc 헌터커브라는 오토바이를 타는 부부 라이더입니다. 같이 또는 혼자 라이딩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모토 캠핑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바이크가 아닌 차이다 보니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차는 2월 6일 화요일에 출고가 되어 틴팅샵으로 바로 도착을 했고, 블랙박스와 틴팅 작업을 마친 후 8일 목요일에 차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타던 차는 13년식 K3 풀옵션이었고, 이번에 바꾸게 된 차는 같은 기아의 레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풀옵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K3는 10년이 지났지만 누적 키로수는 9만이 채 안 됐었고, 큰 사고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한 차여서 아주 괜찮은 가격으로 헤이딜러를 통해서 중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레이로 바꾼 이유가 뭐냐? 사실 저는 레이가 좋았다기보다는 경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경차로 정하다 보니 선택의 폭이 적었고, 현대 캐스퍼와 고민을 하다가 레이를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집에 차가 한 대뿐이라면 당연히 경차를 구매하지 않았겠지만 세컨차로 경차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슈퍼커브처럼 기동성이 좋고 유지 비용이 적은, 근데 슈퍼커브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한 그런 이동수단이 필요했거든요. 차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편도 20분 정도 거리의 출퇴근이고, 그 외에는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이 계시는 천안을 가거나 반려견 먼지를 데리고 동네 외출을 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경차여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주차도 경차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이 부분도 결정에 꽤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냥 차 자체가 작다 보니 어딜 가도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비나 톨비도 50% 할인이 되고,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유류세에 환급이 가능하기도 하죠.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가 0원인 것도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그리고 레이가 캠핑 다니기 아주 좋은 차입니다. 동계 캠핑 다닐 때 저희 둘 다 승용차다 보니 등유난로를 싣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뒷자리 시트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난로를 올려놓았었는데, 이제 레이에는 거뜬하게 난로를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캐스퍼 말고 레이를 선택했냐? 이 둘 말고도 모닝이랑 스파크도 있지만 모델한테도 작고 캠핑을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아예 배제시켰고, 캐스퍼를 고민한 이유는 톰보이 카키 컬러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터보 엔진 옵션이 있었고, 외장뿐만 아니라 내장이 되게 아기자기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제 취향이 아주 잘 맞았어요. 레이가 좋았던 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정말 버스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넓은 개방감이나 90도로 열리는 조수석과 슬라이딩 도어까지 막히는 거 없이 활짝 열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먼지도 같이 차를 타다 보니 주차를 하고 좁은 공간에서 먼지를 안아서 내릴 때 슬라이딩 도어가 꽤 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비필러가 없어서 사고 시 위험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큰 차든 작은 차든 사고는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유문은 저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스퍼와 레이 사이에서 엄청 오랜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 완전 새로운 형태의 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과 캐스퍼는 이제 2년 정도 됐고 레이는 더 오래됐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더 믿음이 가서 레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퍼가 경차치고는 비싸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캐스퍼나 레이나 풀옵션인 경우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레이 시그니처 트림 풀옵션으로 해서 1920만원이고, 여기에 탁송료 175,000원, 자동차 등록할 때 수수료 2,000원, 번호판 37,000원, 플레이트는 쿠팡으로 구매해서 17,900원, 이렇게 비용이 들었는데, 여기서 현금 지원도 받고 카드사 혜택으로 1.1% 캐시백도 받았습니다. 차 출고 준비하는 걸 영상으로 짧게 기록을 남겨보았는데요. 빠르게 보고 오겠습니다. 차가 틴팅샵에 도착한 화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작업이 끝난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가 명절 연휴 바로 직전이라 영업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화요일에 방문을 해서 미리 자동차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틴팅샵이 하남에 있어서 하남 차량 등록소에 방문을 했고 필요한 서류는 바로 등록소에서 팩스로 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임시 번호판과 임시운행 허가증을 반납을 하면 차 번호 10개를 띄워주시는데 다 그저 그런 번호여서 유치하지만 제 생일이 들어있고 외우기 편한 번호로 골랐습니다. 번호판 발급받는 곳은 밖으로 나가면 작은 창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고른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플레이트를 구매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번호판만 받아왔습니다. 그건 여기서 얼마에 판매하세요? 6만 원. 비싸게 사겠죠? 아니요, 저 더 싸게 샀습니다. 여기서 부착도 해주시는데 저는 차를 찾을 때 틴팅샵에서 할 예정이라서 번호판만 받아서 나왔습니다. 자동차 등록 완료. 원래 이거 5만 원 내면 해주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취득세는 0원입니다. 경차여서. 그리고 이거 플레이트는 제가 쿠팡에서 주문을 해서 여기는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차량 번호판은 어차피 차 찾으러 갈 때 달아도 돼서 저는 이제 집으로 바로 갈 겁니다. 지금 한 끼도 못 먹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너무 배가 고파요. 여기 주차가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목요일, 남양주살이 3년 만에 버스를 처음 타봤습니다. 집 앞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한번 환승 후 다시 하남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자차로 가면 구리남양주 톨게이트로 나가면 되는데 버스를 타다 보니 엄청 돌아가더라고요. 버스를 탄 시간만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이렇게 저는 자차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내려 또 한참 걸어 틴팅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멀리 번호판 없는 레이가 하나 보이네요. 얼른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레이를 출고해서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운행을 해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개방감이 굉장해요. 손을 머리 위로 뻗어도 손바닥이 다 안 닿아요. 수납 공간도 정말 많고 2열을 모두 접고 평탄화를 한 채로 다니기도 하는데 먼지 캔넬을 두기도 좋고 짐을 아무렇게나 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경차지만 차가 높아요. 천장만 높은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운전석에서 내릴 때 발을 뻗어도 발바닥이 다 닿지 않아요. 그래서 시트에서 살짝 미끄러지듯이 내립니다. 예전에 회사차로 투싼을 2년 정도 운행을 했었는데 정말 SUV를 운전하는 것 같은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바닥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주차를 한쪽에 붙여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땐 팔걸이만 올려주고 그냥 걸어서 공간이 여유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종종 있는데 꽤 웃긴 모습이지만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있을 순 없죠. 경차여서 차가 가볍고 힘이 약한 거, 그런 당연한 얘기 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로 핸들이 위아래로 각도 조절은 가능한데 앞뒤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에 맞춰서 시트를 조절하면 약간 핸들이 멀어요. 지금은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타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큰 불편함인데 이 차를 저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종종 모델도 타게 될 텐데 메모리 시트 기능이 없습니다. 시트 높낮이, 등받이 각도, 슬라이딩 모두 레버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하나씩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적응 중인데 문을 닫을 때 꽤 세게 닫아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차들을 타보았는데 이렇게까지 힘을 줘서 문을 닫은 차는 레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문을 꼭 2번씩 다시 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전석만 열고 닫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수석과 슬라이딩 도어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그 중에 하나만 닫으면 비필러가 없이 뚫려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차 어디가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시트가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까지도 아닌데 엉덩이를 감싸주거나 옆구리를 싹 감싸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네모난 시트에 네모난 등받이가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도 시트에 앉으면 등받이 부분이 딱 어깨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팔걸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정말 소중해요. 시트도 약간 딱딱해서 장거리 운전할 때 많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방 카메라 화질이 정말 화질구지 그 자체입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딱 화면을 처음 본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이 조금 위쪽에 있어서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팔을 뻗어야 비상등에 손이 닿거든요. 근데 이건 K3 탈 때도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저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도 꽤 단점에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싫다 하면 더 좋은 차 타면 됩니다. 비록 기존에 타던 차보다 작아졌지만 그 차는 10년이 지났고 레이는 신형이기 때문에 차가 되게 스마트해져서 또 그런 맛에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모토 캠핑을 주로 다니겠지만 레이로 차박 캠핑도 다닐 예정입니다. 벌써 도킹 텐트도 구매하고 평탄화도 끝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 저희는 레이와 함께 가평의 한 캠핑장에서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겠네요. 앞으로 레이와 함께하는 캠핑도 기대해 주시고 언제나 그랬듯 슈퍼커브와 헌터커브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늘 예쁘다. 오늘은 퇴근하고 바로 머리 자르러 간다고 해서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기름이 없다. 혹시 몰라서 지갑을 넣어놓긴 했는데 주유하기 좀 귀찮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직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캠핑을 가려고 예약을 했거든요. 무려 레이로 차박을 갑니다. 엄청 자주 올리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도 놀러 오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